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명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쌤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6번부터 50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간단한 문제들은 빠르고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가도록 할게요. 먼저 26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지도로서 옳은 걸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김정호가 제작한 22척의 오판본 지도입니다. 나무에 새겨서 만든 지도라는 얘기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고요. 거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도, 대동여지도죠. 이 대동여지도가 심화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나온 지도나 문화유산들은 꼭 같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심화 문제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른바 사이시기 문제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사건 묻는 문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있었던 사건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기가 언제냐? 여기네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데비께서는 3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념복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상복을, 자이데비가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송 논쟁이죠. 그래서 예송이 있었고 지금 그리고 나서 가 사건이 흘러갔어요. 예송 다음에 가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영조가 나오고요.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을 벌이고 있고 성균관 앞에 뭘 세우래요? 탕평비를 세우래요. 지금 탕평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송과 탕평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는 뭐가 되겠다? 환국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서인과 남인 세력이 서로 간에 이제 당쟁을 벌이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 뭐라 할까요?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누가 집권했다 서인 세력이 집권했다가 그게 또 뒤집어져서 남인 세력이 집권했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국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냐? 한국에 있는 경신 한국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7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머리만 둥실 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옷을 좀 입어봤어요. 예. 그러면 문제 먼저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서 옳은 걸 묻는 문제입니다. 가보게요. 확 뛰어 넘어갔네요. 한국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가보개혁, 을미개혁이네요. 1800g 94년에서 95년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그죠? 1894년, 95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95년, 1895년에 있었던 게 을미사변이고 그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개혁이 을미개혁이죠.
그리고 갑오개혁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이 됐던 게 갑오개혁이에요.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사실상 1년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94년부터 95년까지의 그 흐름이고, 네, 연도가 바뀌니까 그 간지가 바뀌면서 갑오 을미개혁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 그리고 2차 갑오개혁, 그리고 3차 갑오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오개혁부터 조금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죠. 자, 갑오개혁의 스타트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1차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정부 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었고, 그 결과로서 교정청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1894년 개혁을 추진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 개혁을 강요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간섭하면서 내정 개혁을 일본이 또 강요하면서 시작이 됐던 게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거, 일본의 군대가 일본의 조선에 주둔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가고 침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차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로 이게 배경이 돼서 청일전쟁에 도화선을 당겼다. 뭐죠? 민씨 정권이 붕괴됐었고요.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새 내각을 구성했다. 그 내각이 김홍집 내각이고요. 개혁 중심 기구로서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여기까지가 1차죠. 여기까지가 1차고요. 되겠고요. 그럼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뭐예요? 일본의 강요로 시작이 됐었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교적 자주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개혁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6조가 8아문이 됐었고요. 왕실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했다. 그래서 의정부와 국내부가 따로 분리돼서 설치가 됐었고, 과거제 폐지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개혁이었죠. 1차 개혁 내용은 이런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 기관이 탁지함으로 일어나됐고요. 은본위 화폐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세를 돈으로 내는 급납터가 이루어지고 도량을 통일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됐고요. 봉건적인 악습, 그런 고문하거나 연좌제 같은 말도 안 되는 여러 형벌이나 고문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요.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더욱더 관여를 했던 일본이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래서 박영효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립내각이 성립이 되고요. 이때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범 14조가 반포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서 홍범 14조 내용에 따라서 국정개혁과
게 기본적인 강령이 발표되었고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 명칭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8아문에서 다시 한번 더 7부로 바뀌게 되고요. 지방은 전국을 8도로 나눴지만 이때 23개의 부로 나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법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했다. 그래서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그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면서 한성사범학교라든지 소학교, 외국어학교 등 이런 학교들이 설립이 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많은 학교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가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고요. 1년 뒤에 을미개혁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1차, 2차 정리했는데 지금 보시면 1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묻고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교정,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왔던 무엇? 군구, 기무처. 통리기무하면은 이미 없죠. 교정도 가면 정방, 이거 다 고려니까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통리기무하면은 그 개혁, 가보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구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개화하자 하면서 만들었던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전 상황이다 라는 거. 그래서 궁극기무처, 교정청이 폐지되고 1차 가보개혁으로 세워졌던 궁극기무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2차 구분 확실하게 해주시고 2차 가보개혁까지 사용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기구 명칭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문수산성입니다. 이 사건은 한성군 부대에서 이 사건 당시 한성군 부대는 이곳에서 프랑스군과 맞서 싸웠고,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뭡니까? 병인 양묘죠. 그래서 1866년도에 있었던 병인 양묘죠. 그래서 병인 양묘는 1866년에 있었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일어났다. 맞는 표현이죠. 제너럴 샤머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는 신미양요가 되니까 아니고요.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왜 됩니까? 그렇죠. 이거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지워주시고요.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위협을 느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 과정까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개항을 했다. 그래서 1, 2, 3번 지우시고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쌤이 이거 편집을 지금 잘못 해놨나 봅니다. 여기 보기가 있네요. 지운다는 걸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나름 보기랑 합쳐져 있네요. 어쩔 수 없지 뭐.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올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책은요, 개화정책에 반발하여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당시에 일본 공사가 쓴 보고서를 정리한 건데요. 책에는 가로 인해서 일본 측에 피해를
기록했다.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던 사건, 바로 무슨 사건? 이모군란이죠. 처음에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군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게 민간에 퍼지면서 일부 도시민들이나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일이 커졌죠. 이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의 피해가 커졌죠.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결과 아니고요. 우금치 전투,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우정청국, 지금의 우체국의 전신이죠. 개국 축하연회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갑신 정변이죠. 정변이잖아요. 그렇죠? 갑신정변. 이 정변은 갑신정변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작점은 바로 뭐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자 외국 상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곡물 유출로 인해서 쌀값은 올랐고요. 그러자 벨기군에 비해서 신식군대였던 벨기군에 비해서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어떤 것들 월급이 밀린다든가 그마저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불량스러운 월급을 줬던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에 반발하며 민씨 집안의 그 고관들의 집을 습격을 했었고 궁궐에 난입을 해요. 그리고 그 관리들을 죽이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걸 빌미로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 번 더 재집권을 하면서 개화 정책들을 포기하게 되죠. 이를 근데 수습하고자 청나라가 들어와서 개입을 했었고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했었고요. 그래서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했었죠. 마젠창과 그래서 밀렌도르프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체결이 돼요? 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명칭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를 계기로 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내용 속에 또 뭐가 인정됐다? 치해법권이 인정됐다. 이게 이제 청나라가 이렇게 청나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면 일본도 볼까요? 일본하고는 재물보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왜요? 일본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배상금을 요구했고요. 공사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경비병이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모군란까지 같이 정리했고요. 이모군란까지 정리하면서 이모군란에 대한 문제였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전단으로서 옳은 건데요. 이것은요, 가의 대표 민영익이 미국에게 전한 국서의 한글 번역문이고 이 문서에는 두 나라가 조약을 맺어 우호 관계를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간 사절단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보빙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빙사
정답으로 가주시고, 보빙사 이후에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맺죠. 보빙사가 파견되고 그 이후로 실제로 사절단 발견하고 우리도 이제 사절단들이 미국의 문화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빙사 기억해 주시고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옳은 것,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그쵸? 가신문 대체 어디냐?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창간된 신문이고 민중계몽을 위해서 순한글로 방영됐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됐다. 그래서 순한글 그리고 서재필 그래서 독립신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에 들어갈 문화 33번 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 소혜미 질문하네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인에게 약탈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돌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베델과 헐버트 등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답은 경천사지 10층 서탑입니다. 중앙박물관 1층에 저 끝에 가시면 있어요. 그쵸? 고려 후기의 답이고요. 불국사 다보탑은 통일신라니까 아니고요. 분황사 모전탑도 신라죠.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고요. 그래서 아닌 것들 씌우면 또 4번 정답으로 갈 수 있겠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가 일제감정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뺏겼다가 일제감정기에 돌아왔다가 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담긴 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가다의 순서,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래요. 조선 태영령이 실시된 거는 1910년대 이야기죠.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의 모습이고요. 국가총동원법은 193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죠. 그래서 가, 나, 다 순서대로 이미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해주시면 되겠고, 일제감정기 때 일제가 우리에게 자행했던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수탈이나 어떤 억압, 행동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옳게 고른 것.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이 자료는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에서 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 너무 뻔한 전투죠.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는 언제? 1920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가. 그래서 정답 1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년대의 대표적인 전투 봉오동 전투가 있으면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전투 보셔야 되는데요. 두 전투가 크게 격차가 없었죠. 연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수능에서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로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화로도 많이 봉오동 전투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그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선생님이 20년대에 이제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고요. 특히 이거 흐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전투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 군대죠.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광복군 사령부까지 이렇게 이런 군대들이 무장 독립운동에 열심히 활동했던 군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대에 있었던 이 독립군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이동해가는 이 흐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고 그 이후에 등장하면서 삼부통합운동 흐름도 흐름이랑 것들 전개의 과정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가지역에 대해서 가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박용만이 결성했고 주도했다. 독립군을 양성했고 군단이 어떻게 해체가 됐는지 그리고 한인비행학교의 운영에서 노백린의 설립 노력, 김종림의 재정 지원, 학교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지역 이러한 활동을 했던 이 지역이 대체 어디냐? 여러분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0년대에 국외 독립운동 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연해주, 중국 만주, 그리고 만주는 또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미주 지역이죠.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있었던 지역들, 연해주는 이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인데요. 어쨌든 이 지역들 속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대조선 국민군단, 대한국민회 이렇게 있죠.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박용만이 어디서 결성했냐면 하와이에서 결성해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독립군을 양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들을 아까 다 보셨죠?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어디다? 하와이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있었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하와이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열성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나왔으면 대한민 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셨던 것처럼 대한민 국민의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랑 하와이에 있었던 활동 독립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서전서 이게 어디서 세워집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 만주
뭐예요? 여기 서전서숙 여기 있죠. 북간로. 그죠? 서전서숙 북간로. 명동학교 다 이쪽 여기죠. 명동학교 이쪽에 있으니까 북간도 지역. 그렇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권업회는 어디에 대한 설명이니까 권업회 블라디보스톡이니까 그쵸? 권업회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그쵸?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해주죠. 자,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신흥 강습소 위치 확인하세요. 삼원보 이 지역이죠. 여기 맞나? 서간도죠. 그렇죠? 서간도 신흥문화학교로 바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뀝니다. 신흥강습소에서 신흥무관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 기억해 주시고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 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지도와 함께 위치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4번, 그리고 37번 보겠습니다. 자, 가상뉴스, 가에 들어갈 단체, 정말 단체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셔야겠죠? 이상재 선생의 장래가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선생은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함 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가의 초대 회장이었고 민족 유일당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마지막까지 민족운동에 헌신했던 선생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가 대체 어디입니까?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단체가 바로 어디요?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대표적인 단체죠. 자, 이 신간회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치론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즉, 자치론이라는 게 대체 뭐였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자. 일제랑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하자라는 그런 거죠. 타협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어느 정도는 얻어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모두 뭐 하자? 힘을 합치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 이런 걸로 찢어져 있지 말자. 일단은 힘을 합쳐서 일제를 몰아내자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세력이 또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의 사상단체였던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들과 협동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렸고요. 시사했고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 세력들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섰다라는 거죠. 회장으로서 누가 나옵니까? 아까 봤던 이상재 회장. 그죠? 그리고 부회장으로서 홍명희.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힘을 합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들의 강령, 행동 지침 사항이죠. 정치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했고 민족의 힘을 합치자 민족 단결을 얘기했고요. 기회주의자들 배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론자들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자라는 거였죠. 그럼 이들의 활동 가장 중요하네요. 어떤 활동을 해요? 각 전국의 지회를 만들고요. 순회 강연을 개최하고요. 청년과 학생, 여성, 노동
농민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활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진상조사를 하는 그 조사단을 파견했고요. 대규모 민중대회를 계획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매단체였던 여성단체 근우회가 있다. 이거 봐주시고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간의 해소론이 제기됐다. 신간을 해체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주장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31년 해체됐다. 라는 거, 신간의 활동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간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신간의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겁니다. 태사묘 고창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려공신 3태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래요. 그리고 도산서원 태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 세운 서원이고요. 임청각 바로 어디예요? 일제감정기 서간도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석주 이상용의 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제가 이 임청각 앞으로 해서 철도길을 깔아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철도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안동입니다. 그래서 정답 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인천, 운산, 부산, 안동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다? 안동이라는 거. 이 장소들은 특히 도산서원 같은 경우나 태사묘, 임청각 정말 대표적인 안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적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지역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힘든 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 암기라도 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틀리지 않고 맞추셔야 되겠고, 인천하면 떠오르는 지역 뭐가 있겠어요? 일단 강화도라든지 강화도랑 인천은 조금 다른 지역이니까 어쨌든 인천 같은 경우는 개항의 도시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그 관촉사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도시와 유적을 조금 연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외워서 맞춰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8번 풀었죠? 39번 맞네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이래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창단됐다.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았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조직이다. 한국 강복군에 결국 화북 지역을 이동하거나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그러니까 의열단인데 의열단의 이 조직 하에 있었던 군사조직이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죠. 그래서 이 의열단들의 활동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충분히 문제에서 다 각각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대중적인 투쟁의 필요성에 따라서 비밀 결사에서 대중적으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중국의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해서 군사교육과 간부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운동 간부를 키워나갔다. 그리고 1935년 민족혁명당을 결성해서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전선을 형성했다라는 거 잠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시면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군란때 신식군대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예, 북로군 정서랑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주에서의 그 독립운동 흐름 정리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보시고요. 예, 혁신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군, 한국 독립군, 그리고 이 한국 독립군의 중심 인물 지청천, 그리고 활동 지역 북만주 지역이죠. 그리고 연합 중국군은 중국 항일 무장 세력들과 연합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가 있다. 봐주시고요. 국민부 남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었던 단체죠. 그래서 조선혁명군이 독립군이고요. 양세봉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 남만주 지역이 중심 활동지였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다. 영릉 흥경선 전투에서 대표적인 전투였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바로 뭐냐, 민족혁명당은 이제 1935년에 김원봉이 주도로 열단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민족주의계 일부 세력들이 나갔다. 그래서 조소항, 지청천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을 합류했었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보도록 할까요?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조직이 됐던 한인 무장부대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로써 대일심리전과 후방 공작 활동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중 일부 세력들은 화북 지역을 이동했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고요. 조선 의용군도 있죠. 그래서 김도봉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조선 의용군도 있고요. 일부 세력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강복군으로 편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군대는 바로 어디다?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 1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활동으로서 옳은 것. 그럼 가가 대체 어떤 단체인가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이 1919년이면 3.1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19년 땡땡에서는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소위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 가가 뭐겠습니까?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이 단체가 뭐예요? 임시정부죠. 그리고 이거를 임시정부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와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발행된 땡땡땡의 명예 공채가 발행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독립공채죠. 그러면 이게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단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상하이에서 시작이 됐던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 옳은 거 고르세요.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만민공동의 집광소 몇 마리입니까? 그리고 신여성 등의 잡지 발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 해주시면서 40번 문제 해결했고요.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간 인물로서 옳은 거, 자, 독립운동가죠. 자, 1932년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승전 축하 기념 단상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군 장성과 고위 관리들을 처단했던 인물, 도시락 폭탄 던졌다. 의거 현장이다. 그래서 답은 누굽니까? 윤봉길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윤봉길 선생님의 훈커공원 근처에 그들을 기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상하이 여행 갔을 때 2번이나 갔는데 훈커공원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못 간 것도 있고 못 갔던 기억이 있지만 다시 또 상하이를 간다면 한 번은 제대로 보고 오고 싶어요. 홍커우공원 확인할 수가 홍커우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던 활동했던 인물 윤봉길 의사 볼 수가 있겠죠. 안창호 선생님은 실력 양성 운동,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계몽화해서 독립하는데 힘쓰자. 그리고 이육사는 시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용운은 승려고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에 힘썼던 분들이기는 맞습니다만은 이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42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사건인데요. 사실 조금 아는 친구들, 한국사나 역사를 아는 친구들은 그냥 문학작품을 아는 사람들이면 순위 3천 보면서 정답 제주 4.3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제주 4.3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신 분들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소설의 배경이 됐던 사건은요, 미 군정기에 시작이 돼서 이승만 정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무장대와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토벌했던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옛날에는 쉬쉬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요즘은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들이 지금은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번쯤은 영상을 봐주시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4.3 사건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공원이나 추모 장소가 있죠. 제주도 가면 있습니다. 정확한 그 명칭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주도에 놀러 가시면 그냥 좋고 아름다운 풍경만 보지 마시고 이런 뼈아픈 역사 현장도 한 번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가정부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임스 시노트 씨가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풀겠어요? 이 사람 이름만 난다고 뭘 알고 풀립니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유신헌법을 제정한 가정부. 그러면 유신헌법은 누굽니까? 유신헌법을 만든 이 정부가 누구냐? 예요. 그쵸? 이 정부가 누구예요?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유신헌법.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체제,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때죠. 그래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거리에서 장마를 단속하는 경찰, 모를 수 있지.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신체제가 성립됐던 거는 1972년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해서 10월 유신이 선포됐고, 이때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합니다. 그리고 비상국무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 공고됐고요. 국민투표가 확정이 되면서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되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럼 이 헌법의 내용, 유신헌법의 내용이 되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을 삭제하죠. 그로써 영구집권이 가능해졌고요. 절대적인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권이 있었다는데 임명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국회 해산권, 법관 임사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권과 행정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이 합쳐진 상태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저항을 했었죠. 근데 그것을 긴급조치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탄압했었고요. 유신체제가 붕괴됐다. 붕괴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석유파동,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고, 장기 정권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대부분 비판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마 항쟁이 있었다. 1900 그런 부마 항쟁이 있었고,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통령이 자리가 없는 빈 상태가 되죠. 그렇게 치면 1970년대 모습을 골라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소거해야 됩니다. 장발 단속 조금 잘 모를 수 있어서 세목 표시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를 볼 건데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가 웬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88 서울올림픽은 88년도죠. 70년대 얘기인데 80년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사실상 시기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 지우고 남는 건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장발 단속하고 뭐 이런 것이 80년대라고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을 가주시고, 사실 이 문제가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선지가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준이 서울올림픽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 풀면은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거 형식으로 이런 헷갈릴 때는 소거해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소거해서 43번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의 정답으로서 옳은 건데요. 한번 볼게요. 힌트를 종합해서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1단계 장수왕이 등장하네요. 도읍으로 정한 곳이고요. 물선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평행이죠. 그래서 이거는 힌트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원산은 원산 아니고 서울 아니고 파주 아니죠. 원산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산하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 정답으로 가주시고 장수왕이 도읍으로 삼합대잖아요. 그렇죠? 고구려의 수도가 졸본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되는데 국내성은 저 위쪽이고요. 그리고 나서 평양성인데 뭐겠어요, 그렇죠? 평양성이겠죠. 평양성, 장수왕이 천도에서 했던 거죠. 평양성이 얘기하는 거죠. 물산성녀운동도 평양에서 시작이 되고요.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시행이 됐던 평양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평양 해주시면 되겠고, 원산이 물산장려운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원산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얘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낚여가지고 원산을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45분 보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부. 자, 삼청교육대를 운영했고요. 국공 80일이 있었고요. 야간 자율화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정부입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놓고 나왔어요. 그쵸? 전두환 정부죠. 삼청교육대 운영했고요. 야간 통행 금지했고요. 교복 자율화 했고요. 도발 및 교복 자율화 했었던 정부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전두환 정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전두환 정부. 재판받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 1번 가주시면 되겠고, 베트남 전쟁은 70년대 얘기니까 빼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했다 빼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된 것도 아니죠. 이미 이전에 실시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간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가 볼게요. 무형의 문화재인데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를 추전된 왕과 왕비를 신일모진 사당이래요. 뭡니까? 종묘 제례죠. 그래서 종묘에서 있었던 거고, 종묘에서 하는 의례 행사 종묘 제례하게 되겠네요. 연등에는 불교 거고요. 승전무 아니고 석전대제 모르면은 지워도 돼요. 사실 아닐 가능성이 커요. 모르면. 자, 그래서 종묘고, 일단 이 장소가 종묘고, 종묘에서 했던 건 종묘 제례학이죠. 요 종묘 제례 정답을 봐주시고요. 47번 세시풍속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끔씩 많이들 헷갈려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가명절 행해지는 세시풍속, 그러면 뭐 했는지 보는 건데요. 가가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통으로 음력에 근거해서 새해의 첫날을 설날이죠. 설날에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상식적으로 맞춰야 돼요. 그쵸? 47번 정답 2번. 화전놀이 한 적 있습니까? 화전 부쳐 먹었어요? 설날에? 아니죠? 그 다음 창포물에 머리 감기 설날에 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보름달에 보면 소원 빌기 설날에 한 적 있습니까?
가끔씩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월 대보름에 해야 되죠. 보름달이 때는 새해 첫날에는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날 왜 기대하고들 고대합니까? 세뱃돈이잖아요. 세배하기 너무나 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7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4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가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겁니다. 민주화 운동 무슨 노래인가 볼게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불리는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노래는 들불야학 설립자 박기순과 땡땡 당시에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됐던 시민군에 대변한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되었던 곡입니다. 노래에 대해서 담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다른 나라 사람들 공감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래가 지금 이 노래가 무슨 노래니? 임을 위한 행진곡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 전남도청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4.19 혁명 아니죠? 6월 민주화 행정 아니고 삼성기업 반대운동 아니죠? 5.18 민주화 운동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그래서 5.18 때 이 노래를 불러서 행진해 나갔던 광주 사람들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말고는 없습니다.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3번 정답으로 봐주시고요.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이 시기 문제죠.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문제. 가랑 나의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되겠어요. 자, 마침내 국회에서 유상문배 농지개혁법이네요. 그쵸? 원칙으로는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되고요. 통과돼서 공포일부터 실시될 거고, 이 법이 실시되면 지주와 소장님을 구분하는 기존의 관념도 사라질 거다. 농지개혁법에 대한 얘기고요. 나와볼까요? 유가 및 금리 하락, 저유가, 저금리, 그렇죠? 달러와 약세 등, 즉 이른바 3저의 호재가 찾아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한테 은근 이득됐던 3저 호황이네요. 그럼 사이에 들어갈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맞이했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응대하면 경제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 돈 좀 벌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농지개혁법하고 3저 호황 사이의 시기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50년대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던 시기와 3조 호황이 있었던 시기, 60년대도 되고 지금 70년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수출 100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하였다. 수출 100달러 70년대 얘기네요. 그럼 일단은 이건 가능성 있죠. 일단 가능성 있어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거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G20 어딨나? 정리해 볼게요. 자, G20은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죠. G20 정상회담 개최.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현대예요. 그렇죠? 최근이죠. 선생님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FTA 체결한 거 언제예요, 여러분들? 미국과 FTA 체결한 게 언제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나?
어쨌든 이것도 이제 또 최근 일이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 흐름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000년대 이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경제개발기구가 언제입니까?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들어간 거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의 이야기들이 되겠네요. 그쵸? 전반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정답은 2, 3, 4를 지우고 몇 번? 49번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우리 마지막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서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햇볕 정책 2000년 3월 햇볕 정책의 핵심이 협력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 정책의 핵심이며 냉전 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햇볕 정책 어느 정권에서 한 겁니까? 김대중 정권 때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햇볕 정책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때의 업적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노력이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개성공단 1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씩 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 둘째치고 일단은 자,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했던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991년도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니까 아니고 남북한이 UN 동시 가입한 건 언젠가 볼까요? 그래서 남북 UN 공동 가입이 언제예요? 뭐지? 그것도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UN 동시가입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 때죠. 여기도 있잖아요. 했고 7.4 남북 공동성명 언제입니까? 1972년도네요. 그렇죠? 1972년도니까 박정희 정부 72년도에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별로 있었던 그 통일을 위한 노력 활동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주셔야 돼요. 특히 노태우 정부 때도 꽤 업적들이 많고 그 외에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아직까지는 조금 현대에 좀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도 그 판문점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급이 문제로서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정부별 업적들 통일을 위한 노력 활동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문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너무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55회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